더불어민주당이 급해요. 민주연합이 좀 급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비례대표 여성 후보 두 분이 이른바 이제 종북 논란으로 네.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을 하고 성소수자 운동을 하고 그동안 사실 군인권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분인데, 이분을 병역 기피 네네. 이렇게 범죄자로 좀 낙인을 찍어서 당신 안 돼 이렇게 해버린 바람에 시민사회 심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파국까지 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과정인데요. 네. 예, 그 이유는 임태훈 소장님이 걸어온 길이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네. 이로 인해서 군인권 과정으로 가는 굉장히 소중한 길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함께 이번에 최상병 사건이나 네. 그다음에 박대령 사건을 앞장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역 거부라는 낙인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범죄와 병역 거부라는 걸로 언론에서 그렇게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그런 인식보다는 실제로 민주당 자체가 또 지역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선거 공학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공학적 판단이었다. 그런 이제 우리 민주당과 연결돼 있는 예. 범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 내부적으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직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중도층을 통과해야 양심에 되는 따른 부분에 병역 대해서. 거부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좀 관대한 태도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역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해서 네. 임태훈 소장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네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예. 세계 여러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무슨 총리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장관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민주당인데 네. 아직은 대단히 보수적인 이런 태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의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정의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는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네, 과거의 정의당이라면. 예. 네. 지금의 정의당은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 예. 과거의 진보 정당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네. 좀 품고 당연히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했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네. 큰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임태훈 소장님의 그 소중한 네. 역할이나 네. 그다음에 걸어온 길에 대한 폄하나 네. 도덕성을 훼손하거나 예. 그런 취지는 내부적으로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경영 신부님 저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인데, 네네.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전체 4만 명이 시민사회 이제 네네.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만 3천 몇백 표가 임태훈 소장을 지지하더라. 그러니까 그 20대 남성 청년들 사이에서는 군대 문제를 많이 이렇게 휴대폰 개통한 거, 휴대폰 자유롭게 쓰게 네네. 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 안에 네, 군 안의 인권의 병영 개선에 노력을 병영 많이 개선에 했죠.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20대 그 남성들에게는 거의 아이돌급 스타더라. 네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떨어뜨리냐? 이거는 도저히 시민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태도시더라고요. 저는 시민사회 분들한테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선출 과정에 대해서 좀 잘못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국민 투표, 문자 투표의 네네. 내용이 얼마나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들어갔냐면은 영향이 미비하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심사위원장들의 평가가 모든 것을 절대적이었어요. 결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네. 설계를 잘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네. 본인들의 부족함이 이런 결과도 만들었다. 저는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여성 비례 후보 두 분 종북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평화적인 부분과 종북이라는 딱지와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통합진보당이나 한총련이나 네. 소위 통일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현실에서 국보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네. 그분들의 활동이나 삶이 정말로 종북에 가까웠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소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런 건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또 다른 빨간 딱지를 붙여서 민주 진보 진영을 어렵게 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여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성찰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부산 연제구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제구에서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진보당 후보가 지금 네,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밖에서 이기고 앞서는 저 부산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지금 깜짝 다들 놀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갑자기 여기 노트에 있다. 그분이 저기 뭐더라 성함이 지금 잠깐 노정현 맞아요. 노정현 후보인데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이력이 재밌더라고요. 그 사회복지사 출신이고 가계부채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네네. 있는데 이거를 동네에서 오는 분들이 가계부채 상담받고 비탄감 한 다음에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보당이다 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위로받고 당원 가입을 해서 네. 이번 선거에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2006년 지방선거부터 출마를 해서 거의 20년 동안 출마를 했는데 딱 2번 당선하고 싹 다 낙선된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파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 진보당이 무조건 종북이야. 이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진보 정치도 네. 조금 더 다양한 변화가 필요했던 게 이 부분은 운동을 하면서 네. 소위 NL 운동, 네. 평화운동, 통일운동 네. 이런 것을 천착하기보다는 네. 민생 중심의 진보 정치가 해야 될 그 아래로부터의 활동을 더 네. 중시했던 분이고 그게 주민들의 아는 마음에 분이세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진보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 투쟁 중심으로 해서 막 그런 분들이 있고 계속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는 분들이 있고 예.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민생 안으로 들어가는 후보들이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는 분들을 대부분은 네. 그런 민생 중심으로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를 다 포함시켜서 네. 그렇게 국민 마음속으로 파고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 마음을 얻는 과정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전형적인 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네. 보면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현장성과 민생성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좋은 사례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분을 지지한대요. 네네. 그래서 밭갈이는 정말 많이 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데 저희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모시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좀 새로운 정치의 기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하지 않고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가져가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진보당 네. 이런 소수 정당들이 다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분들이 이제 집중 조명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태훈 소장을 대신해서 20번으로 들어갔어요. 김영훈 위원장도 좀 참 난감하시겠어요? 네,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국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그겁니다. 네. 김영훈 위원장님 네. 그다음에 그 임태훈 소장님 네. 다 국민 문자 투표에서는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박창진 네. 사무장님까지. 네. 그런데 박찬진 사무장님. 네. 다 국민 문자 투표에서는 1, 2, 3위예요. 아. 실제로. 그런데 네. 국민 후보들은
예전의 관계나 활동이나 이런 평가가 다른 기준으로 되고 그게 순번으로 정해지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런 아쉬움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이네요. 예, 국민투표를 했으면 국민투표대로 해야지 심사위원들이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하고 심사위원단이 50%, 네. 그다음에 현장 투표가 심사하가 30%, 예, 예. 그다음에 문자 투표가 20%인데 문자 투표 또한 네. 5,000표 이상이면 다 만점을 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 참여의 경선의 취지가 좀 무색한 그러네요. 퇴색한. 과정이 돼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좋은 후보들이 많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네. 오히려 다른 논란이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렇게 점철된 거에 대한 아쉬움은 그런 과정 설계에 대한 아쉬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민사회가 뭐 지금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평가가 좀 좋은- 필요하네요. 예,